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상치 않다. 우리가 뭐 코스닥을 매수를 하고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수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LG이노텍, 화일약품, 위메이드, 큐라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틀을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월 25일 핫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금 시장이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코스닥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 대신에 우리가 크게 뭔가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처럼 메인 섹터를 딱 정해놓고 그 섹터가 다 같이 딱 버티면서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테마가 다 죽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단타 칠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좀 한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스윙 관점으로 할 만한 거 잡아놓고 그냥 종가만 보면 되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딱 시장을 놓고 보면은 점이 7% 이상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5%대 이렇게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7% 가까이 오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시총이 13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당연히 일제히 오르기 때문에 지수도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이쪽에다가 크게 비중을 실은 게 아닌 이상 지금의 지수 상승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체감은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이오의 체감 지수라고 하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당연히 오르니까 바이오 대부분의 2에서 5%대 이런 반등 정도는 나오고, 이 분위기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부터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 회복을 좀 점치는 전망이 나오는데, 수익성이 좋은 제품 판매가 늘어나는 데다가 이제 원가 절감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셀트리온을 우리가 좀 잡자라기보다도 차라리 지금의 제약바이오는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따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대신에 제약바이오는 흔들기가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손절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셀트리온도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기는 하지만 크게 아직 메리트 이렇게 끌리지는 않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상승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뻗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일본 대마 합법화에는 좀 안 움직이다 보니까는 이거 별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독일 이슈에는 또 오늘 움직임이 나온다. 대마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인식이 마약, 환각제, 위험하다, 대부분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은 또 아니에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합법이 되는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냥 이런저런 이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화일약품은 시간에도 괜찮고 내일 아침에 예상 체결량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단타의 패턴적인 기술적인 차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큐라클이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고점 대비했을 때 저점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이게 당연히 오늘 셀트리온 훈풍의 시세가 나오는데, 공부 차원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적인 부분을 해야 돼요. 이 큐라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작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6만원을 찍고, 아시다시피 바이오의 무덤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폭락이 나온 거고, 6만원에서 이제 2만원까지 최근에 이탈이 나왔어요. 지금 거의 마이너스 70% 수준. 사실상 바이오를 딱 놓고 보면은 70% 안 빠진 게 좀 용한 거지, 최근에 1에서 2년간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 없는 종목들은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 딱 보면은 급등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럼 잡아도 될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로 이 종목을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는 거다. 6만원 갈 때 즉 10개월 전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뭐 25,000원 좀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회사가 달라진 게 있느냐? 없어요. 회사는 그대로예요. 주가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혈관 누수 차단제를 좀 개발한 업체예요. 상장 당시에 우리나라 혈관 학회 회장인 연세대 권영근 교수가 1대 주주고 2대 주주가 이인규 경북대 교수, 그 다음에 3대 주주가 장덕수 회장, 4대 주주가 김태윤 교수. 이 교수 3명 모두 한림원 정회원이에요. 이 한림원이 뭐냐면은 의사들이 꿈꾸는 상위 1% 의사들의 모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반 의사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큐라클을 상장되기 전부터 투자를 했어요. 장외에서부터 투자를 했었고 지금은 뭐 어찌 되었나 확인은 한번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튼 3대 주주 이 장덕수 회장 같은 경우에도 장외에서 바이오를 싸게 사서 상장 후에 비싸게 팔아먹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몰랐죠? 이런 사실을 알면은 재밌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로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개발, 임상 2A상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노인성 환반 변성 치료제 같은 경우 이것도 임상 2A상 향후에 뭐 승인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혈관 누수 차단제. 이게 큐라클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예요. 혈관 누수 차단제라는 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나이가 들면은 뭐 신체의 모든 조직은 늙고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로 늘어지고 축 처져요. 그래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혈관이랑 관계된 모든 질병에 있어서 큐라클의 혈관 누수 차단제가 같이 쓰일 수 있는 거고 혈관 하면은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심근경색.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뭐 뇌졸중도 해당이 될 거고 뇌졸증이 아니라 뇌졸중이 바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불안정성 협심증도 당연한 거고 염증성 궤양 같은 거나 뭐 혈관 부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종 암 진료 시에도 기존 항암제랑 병용 투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관련 특허에 대해서 5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 개발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특허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장 당시만 해도 글로벌 거대 제약사 뭐 20곳의 러브콜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거대 제약사들은 그러면은 뭘 하려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이 기술 이전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니네가 가진 기술을 우리에게 줘라. 계약금 1,000억 줄게. 임상 이상 통과하면은 2,000억 원 더 줄게. 뭐 삼상 통과하면은 3,000억 원 더 줄게. 상용화 되면은 로열티도 따로 챙겨서 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게 기술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큐라클은 언제라도 뭐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올 수는 있는 거고 그만큼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혈관 누수 차단제가 임상 통과하고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임상 과정에서 결과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상용화에 성공하면은 이거는 뭐 제2의 셀트리온까지도 좀 넘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파격적인 거다. 그래서 10만 원은 뭐 그냥 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뭐 중장기로는 뭐 20만 원, 30만 원도 갈 수는 있다. 지금은 그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지금 어떤 스탠스로 여러분들이 취할지에 대해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를 좀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제약바이오 현재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게임주 위메이드가 상승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2%대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는데 저도 뭐 당연히 위메이드가 바닥권에서 들어 올리기 때문에 뭐 VIP 방에다가는 따로 추천을 해서 뭐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게임주가 위메이드 훈풍에 다 같이 좀 올라오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많이 내렸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게임주도 싸그리 바닥권에서 최근에 위메이드 덕에 좀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데 딱히 이슈가 없기는 해요. 뭐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위메이드도 따라가고 훈풍에 힘입어서 뭐 조이시티라든지 컴투스 홀딩스 이런 것들도 게임주 대부분이 4에서 6%대 반등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급등주 테메 매매로 좀 일관을 할 거냐, 아니면은 조금 느려도 바닥권에 있는 게임주라든지 뭐 메타버스 이쪽을 스윙으로 끌고 갈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뭐 워낙에 바닥권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많잖아요. 뭐 조이시티도 그렇고 컴투스홀딩스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보면은 조이시티 굉장히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컴투스홀딩스 요것도 보면은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베이스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게 좀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6%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제가 팔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반기부터 이제 북미 고객사 전면 카메라까지 납품 확대 관련해서 매출액도 앞으로 좀 우리가 지금보다도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내년보다도 내후년이 기대가 되는 이런 회사고, 전면 카메라 납품으로 이제 실적이랑 성장성까지 추가 확보를 하면서 북미 업체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까지 납품 확대로 향후에 이제 북미 스마트폰 물량 절반의 전면 카메라 물량을 좀 담당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이 앞으로는 훨씬 더 잘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뭐 신형 스마트폰 판매 호조라든지 XR 기기 모멘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더 큰 상승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29만원 이하 뭐 여러분들 매수를 하세요, 분할적으로 담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 LG 이노텍을 좀 그래도 나는 꼭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다렸다가 RSI 30 이하 내려왔을 때, 여기 보면은 대형주들 여기 RSI 30 이하 한 번씩은 와요. 꼭 오기 때문에 그때의 기회를 좀 놓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